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그림 많이 그리다 보니까 요즘에 해바라기 그림이 많이 팔려요. 왜 그런가? 그 해바라기 안에는요, 씨가 많잖아요. 그 씨가 다 동전이랍니다. 근데 그 동전이 해바라기 안에 가득 들었죠. 원래 해바라기는 영어 그 제목은요, 선플라워입니다. 태양이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. 해바라기가. 그러면 태양을 쳐다보다가 점점 가서 해가 지잖아요. 그럼 그쪽 방향을 봅니다. 참 신기하죠? 그렇듯이 재물이 들어온답니다. 노란 황금에다가 그 동전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을 풍요롭게 하고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해바라기가 참 많이 나가는데요. 그 해바라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본 기억이 나서 그걸 얘기를 한번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. 저 영화광이었었어요. 할리우드 키드 맞습니다. 제가요 할리우드 영화 국내에 들어오는 건 다 봤어요.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다가 유튜브로다가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을 막 다 보고 있어요. 거의 다는 아니고 조금 보고 있어요. 자, 오늘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. 누군지 아시죠? 소피아 로렌. 자, 다시 보죠. 엄청 예뻐요. 그런데 너무너무 커. 이것도 크고, 눈도 크고, 코도 크고, 입도 크고, 키도 174cm예요. 자, 이분은 지금 아마 80살이 다 됐는데, 우리나라에서 두 여인이라는 거 하고, 쿠어바디스라는 거 하고, 또 쌀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을 거예요. 아마 쌀이라는 영화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해바라기 영화.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해바라기인데요. 해바라기 그림을 평소에 많이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거의 50년이 다 됐네요. 단성사에서 봤어요. 흑백 영화입니다. 흑백 영화?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이에요.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은 누구냐? 바로 소피아 로렌 남편입니다. 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 출연시킨 많은 영화에서 보니까 뭐 그냥 마음에 끌리니까 데리고 살았겠죠. 어쨌든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도 뭐 영화를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소피아 로렌을 주연으로 한 영화 해바라기가 저는 제일 감동스럽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이 여자는 정말 이 카메라 바를 잘 받게 생겼잖아요. 그렇죠? 그냥 서구적인 뭐라고 그럴까, 이태리 남부 지역의 로마에 있는 여자들이 좀 강하고 섹시합니다. 그 다음에 유럽의 남쪽 지역 사람들은 머리가 약간 검어요. 저 북쪽 지방의 스웨덴이나 뭐 그쪽 지방 사람들은 머리가 황금머리고, 그 다음에 남쪽 지역 사람들은 대개가 다 눈썹이 검고 또 검은 머리라서 우리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. 그런데 이 소피아 로렌이 나왔던 이 해바라기는요, 이 제작이 언제 됐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제 조사를 못했는데 소피아 로렌이 처음 나온 내용이, 남자 배우는 누군가 하면요,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입니다. 이름이 참 복잡해요. 난 외국 사람 이름을 특히 그리스나 러시아 사람들 뭐 무슨 무슨 첸 뭐 이렇게 나오는 이름 외우기가 싫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읽다가 말고 난 포기했어요. 로마 이태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가 이 사람이에요. 소피아 로렌이 첫사랑으로 이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를 만납니다.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. 결혼식 장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, 어느 세계 어디나 결혼식 장면은 아주 뜨겁고 열광적이고 화려하잖아요. 그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치르고서 며칠 있다가 글쎄 군대 징집영장이 나옵니다. 이탈리아가 당시는요 무솔리니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무솔리니가 히틀러 편을 들었어요. 2차 대전 때. 제가 저 역사도 좀 공부도 좀 했잖아요. 인물도 괜찮죠? 죄송합니다. 겸손 모드로 가겠습니다. 무솔리니가 러시아를 침공을 하는데 독일이 침공을 하는데 히틀러가
아, 히틀러가 야 너들도 와 그래가지고 무솔리니가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탈리아 남자들을 끌고 러시아를 갑니다.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곧바로 그 러시아를 남편을 보내려고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. 그 소피아 로렌이 러시아를 떠나는 그 기차 역전에서 흔들면서 그 참 전쟁을 보낸 슬픈 부인들의 모습을 참 하는데 기차를 떠났죠. 이제 어느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까짓거 뭐 엄청나고 뭐 이 전화가 발달되고 뭐 그런 게 연락이 잘 됐겠지만 당시만 해도 1940년대 아닙니까? 그러면은 거의 70년이 다 됐잖아요. 그러니까 70년 전에 뭐가 제대로 통했겠어요. 그 편지가 가끔 오는데 어느 날 러시아에 같이 갔던 남편, 그러니까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의 그 동료가 이 소피아 로렌한테 얘기했습니다. 어느 겨울 추운 날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가 탈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대요. 그러는데 그 전에 죽었다는 통지서가 도착합니다. 소피아 로렌한테. 저 통지서 받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. 참 히틀러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. 그 많은 젊은이들을 유럽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러시아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병사를 끌고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죽었다는 통지서가 왔는데 그 뒤에 동료 그 군인한테서 그 탈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근데 소피아 로렌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러시아를 찾아갑니다. 러시아를 찾아가가지고 물어 이태리에서 뭐 러시아까지 얼마나 멀겠어요. 사실은 러시아 땅이 워낙 넓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태리에서 찾아가는데 멀어요. 먼데 그 열차를 타고 우크라이나까지 갑니다. 우크라이나 들판에서 해바라기가 쫙 있어요. 제가 이제 영상 앞부분에 이제 해바라기 들판을 보여드리겠지만 해바라기가 러시아 국화입니다. 물론 해바라기의 그 기름이 유럽 사람들한테 식용유로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해바라기 기름 저도 뭐 맛있습니다.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들판에 사실 우크라이나가요 유럽의 곡창지대입니다. 학교 다닐 때 배웠죠.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만큼 밀이 많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. 가도 끝없이 기차를 타도 들판이고 끝없이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. 그 우크라이나 들판에 그 해바라기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태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찾아서 그 마을에 갑니다. 그 남자는요 사실은 마스트로얀인데 원래 그 주인공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안토니오로 나옵니다. 근데 그 여자는 뭐라고 나오는가 지오반니 소피아 로렌의 그 영화 주인공은 지오반니로 나와요. 그러는데 그 찾아가가지고 간신히 물어서 그 사람 있는 마을로 갑니다. 아주 촌이에요. 촌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해바라기가 들판에 가득한 집이 몇이 없는 그 곳인데 남편을 찾았어요. 안토니오가 사는 곳에 갔더니 그 탈영을 하는 순간에 영하 30도가 되고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들판에서 막 뛰다 결국은 거기서 쓰러지고 맙니다. 눈이 하얗게 쌓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데 안개가 비슷하게 쌓인 곳에서. 그런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젊은 여인이 그걸 발견하고 그 남자를 구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막 몸을 녹여주고 따뜻한 물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냈는데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컸으니까 자극이 셌으니까 그러니까 뇌 속에 과거는 다 잊어버려. 그래서 자기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.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요. 러시아식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여자랑 살아. 시골에 남자도 없었으니까 뭐 그 여자는 땡잡았지 뭐. 눈에서 남편을 하나 주순 거 아니에요.
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들을 둘이나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. 그 기억상실증이라는 그런 병에 걸린 영화를 가끔가다 나와요. 제가 이제 본 영화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, 그 이제 같이 사는 여자가 마샤, 러시아 이름으로 마샤라는 여자인데, 거기서 둘이 재밌게 사는 걸 보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안토니오가 소피아 로렌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도 정확히 몰라요. 기억상실증이 걸렸으니까. 자기하고 결혼했는 여자도 잘 못 알아봐. 그러니까 소피아 로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거기서 그냥 헤어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해요, 둘이. 그리고서 그 들판, 해바라기 가득한 들판으로 걸어서 다시 열차를 타고 밀라노로 옵니다.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로 다시 와가지고 밀라노에서 살기로 됐는데, 그랬는데 남편은 죽었다고 생각하고서 다시 재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, 여자가. 그래가지고 애를 또 낳았어. 뭐 여자들은 뭐 건강하면 애 놓잖아요. 뭐 과거의 남자는, 지금 옛날 남자한테서는 안토니오한테서는 애가 없었어요.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어느 순간 안토니오가 찾아왔어요. 기억상실증에서 약간 뭔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던가 봐요. 그래가지고 밀라노에서 둘이 만나. 그 만나는 날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픈 날이에요. 왜냐? 둘이 다 마음이 아프겠죠. 첫사랑인데다가 첫 번째 결혼한 남녀고 참 아름답게 살다가 이제 뭐 꿀맛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군대에 끌려간 거 아니겠어요. 그러는데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모르고 있었다가 어느 날 기억이 나가지고 이태리까지 찾아온 거예요, 남자가. 근데 와보니 재혼했잖아요, 여자가. 그래서 그날 마침 비가 엄청나게 와. 영화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날씨입니다. 가령 아주 그냥 이별을 상징할 때는 낙엽이 많은 거리를 걷고요. 또 그다음에 아주 슬프거나 그럴 때는 안개가 가득 낀 곳에서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장면이 나온다던가, 또 이거 같이 이별을 해가지고 엄청 괴로워가지고 있을 때는 막 비가 와요. 창밖에서 막 비가 와. 그런데 둘이 그냥 울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. 회한이 가는 거죠. 아마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, 둘 다 늙었으니까. 그렇지만 과거는 생각하고 첫사랑의 첫 애인이고 첫 남편이고 첫 부인인데 얼마나 참 슬프겠어요. 둘이 끈끈하고 장면인데 첫눈과 번개가 막 치는데 다시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,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지오바니를 내두고서 비가 막 오는데 다시 열차를 타기 위해서 정거장으로 갑니다. 그런데 소피아 로렌이 따라가면서 첫 번째 이별했던 그 군복을 입고 출발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. 이 모습 그 역으로 다시 갑니다.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 열차에 러시아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, 거기 영화에서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이겠죠. 깊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. 그냥 묵묵히 말없이.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이라는 게요, 사실은 아카데미상도 받고 대단한 감독이거든요. 그러니까 짜잔한 찌질한 그런 눈물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마음 깊이 울리는 큰 통을 가진 그런 비극의 영화를 만든 거예요. 그러고서 영화는 끝나는데 그 여운이 아주 오래 갑니다. 왜? 요즘 영화처럼 그냥 헤어졌다, 만났다, 둘이 끊어놨다, 후닥닥 했다, 또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로맨틱하면서도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의 영화. 해바라기의 그 들판, 그 다음에 기억상실증으로 해서 남편이 못 알아볼 때의 그 소피아 로렌의 표정, 그 다음에 참 천둥번개가 치는 날 다시 재회의 그 참 아름다운 장면, 그 다음에
마지막에 그 밀라노 역에서 출발하면서 쓸쓸히 이런 장면이 나와요. 그때 엄청 영화의 감동이 깊고요. 멋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오늘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이 촬영을 했고 감독을 했고 소피아 로렌이 주연했고 또 그 다음에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가 주연했던 해바라기라는 영화 1943년 영화던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. 이 영화 소피아 로렌의 아름다운 표정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비극을 표현했던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해바라기 그림 하나 사세요. 해바라기가 좋다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. 왜? 뭐 그냥 그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요.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해바라기를 보면 마음이 환하잖아요. 꽃이 또 짠짠한 게 아니라 이건 큼직하잖아요. 그 안에 꽃이 해바라기 씨가 잔뜩 들어있잖아요. 그게 동전이랍니다. 화폐, 금전. 재물이 들어온다니까 해바라기 그림 보세요.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발음이 좀 더듬 김수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해바라기 소피아로는 정말 멋있어. 지금 봐도 감사합니다.